아리스토텔레스 9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환적 정의 혹은 산술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집과 구두 한 켤레가 어떤 식으로 교환되는 것이 정의로운 교환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스가 그걸 비판했다고 그랬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막스 자본론, 제가 가진 책은 이 책이고요. 1권 상권의 1절에 보면 상품의 두 요소와 사용가치와, 원래 이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인데 제목은 사용가치와 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4절의 상품의 물질적인 성격과 그 비밀이라는 것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보면 이 등가 형태라고 하는 형태의 챕터에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르크스 자본론 우리말로 번역된 게 5권인데 그 5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저는 1권의 상하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하권만 마르크스가 직접 감수를 하고 책을 낸 거고 우리말로 번역된 3권, 4권, 5권은 그게 그냥 수고 형태로 있었던 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조금 정신이 없고 왜 이런 챕터가 여기 들어왔나? 그리고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자, 그러면 1권의 상하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1권의 상하권 다 못 읽겠다. 어디 봐야겠느냐? 요거예요. 상품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페이지로 얘기하면 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거만 읽어도, 요거만 읽어도란 말은 너무 지나치지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 다음 물신숭배, 요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야 돼요. 이 양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가치 표현의 두 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60페이지. 내판본의 60페이지 보면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란 말이 있어요. 여긴 주로 이제 아마포 얘기를 하면서, 포라는 게 뭐 이제 옷감이죠. 옷감. 이 옷감이라고 하는 것과 저고리, 옷감과 그 옷감을 만든 저고리가 도대체 어떻게 교환되면 맞는 거냐,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제 비슷한 논리죠. 집과 구두의 얘기를 하는 거나 지금이나. 뭐 좀 복잡해. 이 독일 사람들이, 이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나중에 칸트, 헤겔, 마르크스 강의를 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뭔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나 봐. 그리고 이 독일 사람들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 이렇게 조금 영국이나 프랑스가 좀 달라. 뭐 이렇게 길어, 너무. 나도 힘들어, 이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지. 응? 교수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 우리는 이걸 강의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봐요. 보통 사람이 읽으면 이거 못 읽어요, 지쳐서. 대학교 한 학부 3학년 정도가 마르크스 자본론에 있는 이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읽고 4절까지 상품의 물신숭배를 읽고 이해해라? 그걸 레포트를 써봐라?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못 읽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상품에는 사용가치가 있고 교환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가치라는 게 뭐예요? 사용가치라는 게 그 상품의 고유한 기능이죠. 예를 들면 옷이라는 상품의 고유한 기능은 뭐예요? 입는 것. 그렇죠. 왜 옷을 입어요? 신체를 보호하기. 그렇죠. 옷의 본질적인 기능은 인간이 춥거나 덥을 때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 교환가치는 뭘까? 이게 중요해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교환가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원시 그러니까 시장 화폐 사회가 아니고 이제 물물 교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뭐 후추를 하나 갖고 있고 내가 쌀을 갖고 있어. 그럼 물물 교환 시장에 가면 어떤 게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 당연히 쌀을 찾겠죠. 왜냐면 후추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호식품이고 특별한 식품이니까 나 후추 사겠어 하는 사람보다 쌀 좀 주시오, 뭐 감자 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어떤 수요성이 더 높은 거, 조금 좀 투박한 설명이긴 하나 교환 가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교환 가치가 자꾸 바뀌되면 어떻게 돼요? 조개 껍데기. 왜냐하면 쌀을 직접 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조개 껍데기로 하다가 그다음에 금으로 하다가 나중에 종이 화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화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막스는 이제 아마포와 저고리니까 옷감과 옷으로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하고 우리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집과 구두로 했는데 마르크스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집을 짓는데 노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노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2달 걸렸다. 그다음 구두를 한 켤레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 한 하루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집값이 하나는 100만 원이고 구두는 10만 원이라고 이 가격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는 그 집값이나 구두값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화폐로.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중세 때나 고대 때는 사람이 무슨 집을 짓거나 아니면 책상을 짓거나 그러면 그 장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불러. 그러면 그냥 귀족이 그걸 샀어요. 어떤 때 100만 부르고 어떤 때 200만 원 부르고. 근데 이제 이 자본론이 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가는 시간당 500원. 그 다음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로 임금이 결정돼서 그 집값에 반영이 돼서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안에서 지금 이 1장 1부에서 나오는 상품의 교환 가치와 이 사용 가치를 설명하는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도대체 집을 짓는 노동의 어떤 질과 구두를 만드는 노동의 질이 같은 거냐는 겁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당 얼마로 임금을 줘버리면 이제 그걸 그 마르크스 용어 원래 해겔부터 온 건데 마르크스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금의 추상화라고 해요. 노동의 추상화, 임금의 추상화, 노동의 추상화. 그러니까 질적인 건 다 빠진 거죠. 노동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섬세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하나 만들 때 무슨 기둥 같은 걸 그냥 나무로 뚝 세우든지 하는 집도 있지만 그 기둥 하나에 막 조각을 하고 뭘 빼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집하고 그게 같은 집이냐고. 전혀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시간당 얼마 임금 받았어.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동원돼서 2달 동안 집을 지어서 이 집은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 구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각도 그 장식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찍어내듯이 그냥 10만 원 이렇게 시간당 얼마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프라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는 사용 가치에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용 가치는 없어지고 교환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 교환 가치를 결정한 프라이스. 그러니까 value라고 하는 게 가치가 아니고 프라이스가 두 물건의 교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술적 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몰아낸다, 구축한다 이런 말을 써요.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냐니까 대학에서도 시간당 얼마로 교수들이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농담 따먹기를 하건 10년 전에 만든 PPT 가지고 또 보여주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건 시간당 1시간만 교수가 강의를 채우면 그 강의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막 열심히 평생 공부를 하고 정말 이건 이 교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강의를 해. 그런데 1시간이 아니고 한 55분 강의를 하고 5분 일찍 나왔어. 그러면 징계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시간당 얼마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가치, 그 프라이스에 맞는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냥 대충 강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환적 정의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질적인 강의는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교환 가치가 앞서고 사용 가치가 뒤로 되면서 중요한 물건의 진정한 의미의 가치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거 읽고 끝냅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게 내 책의 75페이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멈춰 우리에게 말해준다.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가치 개념의 결여이다. 가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10년 동안 런던 박물관 다니면서 10년 동안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를 읽어요. 이 철학 공부한 사람이 경제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알게 된 게 뭐예요? 가치 개념이에요. 이 동일한 것, 즉 침대의 가치편에서 가옥이 침대를 위해 표현해주는 그는 공통적인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한 것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융리학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마르크스가 그걸 그렇게 의역해서 읽은 거예요. 집 한 채와 구두를 읽는데 그게 똑같이 100만 원과 10만 원으로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교환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없기는 왜 없어? 이 문장은 너무 좋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없기는 왜 없어? 계속 읽겠습니다. 가옥의 침대와 가옥 모두에게 있는 실제로 동일한 것을 대표하는 한 가옥은 침대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것을 표현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노동이다. 상품 가치 형태에서는 일체의 노동은 동등한 인간 노동, 따라서 동등한 질의 노동으로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 형태의 분석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하였다. 빙고,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산술적 정의에서는 가치에 관련된 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질적으로 깊이 있게 노동을 했느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마르크스는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왜 상품의 물씬 숭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왜 착취가 나온지를 알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시발점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산술적 정의에 대한 비판을.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산술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이렇게 마르크스로 연결시키고 나중에 이제 슌페터가 또 이걸 또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산술적 정의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도 경제 사상사에 어떤 큰 계보가 줄기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흥미 있는 제목이다. 이 어떤 주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냅니다.